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이맘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있는 대전은요, 또 해가 없어요. 어제도 날씨가 조금 흐렸고 곳곳에 비가 오는 곳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비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제가 있는 지역도 비 예보가 있기는 있었는데 비의 양이 많지 않아서 그냥 뚜껑을 오픈시켜 놓고 있었거든요. 밤 늦게 아주 개미 눈물만큼 조금 내렸어요. 입장이 몇 방울 떨어지는 정도로 그 정도로만 떨어지고 말더라고요. 오늘은 다육이 물 관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한답니다. 사실은요, 봄하고 가을은 물 관수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거리대나 옥상 이렇게 노숙을 하는, 바깥에서 노숙을 하는 아이들에게는 물을 봄, 가을은 그냥 충분히 주어도 괜찮긴 한데요. 그래도 거기에서 또 물을 싫어하는 다육이들도 있고 물갈수를 조금 조심해야 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제가 분류하고 물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환경에 맞게 제가 그동안 아이들하고 지내면서 이 약간의 다육이 성격을 조금 파악하고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저는 거리대 아이들 비를 충분히 맞추었고, 어제는 소량으로 오기 때문에 그냥 거의 안 맞은 상태예요. 그리고 요 안쪽의 아이들은 또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또 물 관수법이 약간 다릅니다. 문을 완전히 오픈을 해놓고 있어도 이 거리대는 요 선 하나 사이로 물마름이 훨씬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안쪽에 있는 아이들은 또 그만큼 물마름이 약간 늦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숙을 한다 하더라도요, 입장이 도톰한 미인류 같은 아이들 있죠. 저 가쪽에 요거는 이제 보톡스 미인인데요. 미인 종류, 이렇게 입장이 도톰하고 목대가 굵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몸에 수분을 많이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거의 봄 같은 경우 2주에 한 번씩 비를 맞추거나 관수를 하거나 저면 관수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 관리를 하는데요. 이 미인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볼 때 연거 후 비를 맞추면 입장을 좀 떨구는 그런 성향이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 춘맹도 물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은 2주 간격으로 비가 오든지 물을 주든지 이렇게 관수를 하는데, 한 번씩 걸르는 아이들이 이 춘맹 같은 경우 비를 연거푸 맞추면 입장을 좀 떨구고 그런 성격이 있어서 이 아이는 조금 물을 제가 마디게 주고요. 또 미인도 요런 아이들, 요거는 롤리폴리거든요. 이 롤리폴리는 입장이 도톰하고 목대가 있는 아이인데도 상당히 물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리대에서 물관수를 해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또 특히나 이렇게 입장이 넓은 프릴류 있죠. 요거는 줄리아나거든요. 줄리아나 같은 경우 입장이 얇고 넓고 얼굴이 큰 애들 있죠. 요런 둥근 잎빛이 흐리대 역시나 마찬가지죠. 꽃 모양을 하고 입장이 얇으면서 넓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대부분 프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아이들은 봄, 가을에는 그냥 오는 비 다 맞춰도 별반 탈이 없이 그렇게 관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거리대에 이 미인류 종류들을 많이 내놓진 않았어요. 저쪽에 문스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문스톤이 하나 있고, 에어컨 거리대에 아메치스가 하나 있거든요. 그 아메치스나 저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한 미인류의 문스톤 같은 경우 오는 비를 다 맞추면 저렇게 입장이 하나 떨어졌죠. 이렇게 입장이 하나씩 떨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인류 같은 경우에는 거리대 아이들 비를 연거푸 맞추고 싶은데 저런 아이들이 중간중간에 하나 섞여 있다면 한 번씩 걸러서 이렇게 빼내고서 비를 맞추어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구분하는 거는요, 이렇게 목대를 올리면서 나무 형태로 키가 크게 자라는 이런 구미모 같은 이런 아이들도, 나무 형태로 자라는 아이들은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아이들보다는 물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성장 속도도 그만큼 빠르고요. 근데 거리대에 있을 때는 물의 관수를 조금 더 한다고 해도 웃자람을 걱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를 형성하거나 그런 아이들은, 키가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냥 오는 비를 연거푸 맞추어도 별반 탈이 없는데, 안쪽에서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 아이스그린이라든가 뭐 창, 또 백분을 뽀얗게 있어도 땅바닥에 붙어있는 아이들이 있지요. 그런 아이들은 비를 연거푸 저는 맞추지 않고 한 번씩 걸러서, 한 번은 맞추고 한 번은 안 맞추고 이런 식으로 물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하실 때 저 뒤에 보시면 이 베란다 안쪽에도 이렇게 키가 큰 아이들이 이렇게 있지요. 자리가 부족해서 이제 나가진 못하지만 요 모모카 금도 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입장이 얇고 목대도 있고 나무 형태로 자랄 수 있는 아이인데 자구 생성도 상당히 잘하고요. 이렇게 분지를 하는 아이예요. 여기도 지금 분지를 해서 입장이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얼굴을 어느새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저희 집에 와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아가를 조금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이 모모카 금도 상당히 물을 좋아해요. 물이 고프면 밑잎장이 축 처지면서 한 두세 장이 말랑말랑 하거든요. 그럴 때 충분하게 관수를 해주시면 좋고, 자, 이것도 목대를 이렇게 올리고, 이 아이는 얼굴이 조금 도톰한 편이기는 한데 얼굴 로제트가 크죠. 그리고 이것도 지금 마제스티 피치인데요. 얼굴을 완전히 분리를 해가지고 지금 자구가 이렇게 두 개로, 얼굴이 두 개로 갈라졌어요. 이대로 왔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두 개 갈라졌고, 여기도 지금 분지를 하려고 입장 이 방향이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얼마 안 있으면 얼굴을 두 개로 분리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아이들도 입장이 좀 넓은 편이고 백봉, 뭐 드로잉 이런 스타일의 아이들 물을 조금 좋아해서 저는 그냥 비도 넉넉하게 맞추고요. 물 관수할 때도 충분하게 관수를 하는 편이고요. 자, 이것도 이 버클리금이 상당히 키우기 까다롭다 하고 저도 그렇게 배우고 키웠는데요. 막상 키워 보니까 여름만, 한여름 뜨거운 고온의 고습, 그때만 조심을 하시면 보통 봄하고 가을, 겨울은 뭐 넉넉하게 관수를 해도 별반 탈이 없더라고요. 또 이런 아이들은요, 입장을 짤막하게 다지는 것보다는 약간 웃자라는 성향이 있도록 물을 넉넉하게 줘서 입장을 크게 만들어야 예쁘게 키우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물을 여름 빼고는 좀 넉넉하게 챙겨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랍니다. 물거품 표시를 요하는 바르네요. 저 모모카 금처럼 밑잎장이 말랑말랑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축 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럴 때 충분히 물을 관수한답니다. 이렇게 입장이 넓고 크고 키가 큰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물을 좀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키가 있고 목대가 있어도 입장이 도톰하고 통통한 아이는, 그런 아이들은 물을 관수를 조금만 저 후리하고 비교를 할 때 조금 덜 준다 생각하시고 한 번씩 걸러도 상관없어요. 이쪽도 거의 프릴리죠. 이거 수연도 상당히 물을 좋아해요. 지금 한창 성장을 할 때고, 이 수연이나 요 레몬로즈인데요. 물이 고프면 이렇게 입마름 현상처럼 하엽을 밑에 많이 만들어내고 잎이 말라 들어가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봄하고 가을은 물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 잎이 말라가는 게 한 두세 장이 보인다 하면 충분히 물을 관수하셔도 별반 탈이 없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 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저도 그냥 처음에는 모르고 일률적으로 관수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했는데, 저는 우선 이렇게 색감이 진한 아이들 있죠. 이거는 사라보니, 사라보니랍니다. 사라보니고, 또 입장이 유달리 이렇게 빨간 아이들이 있어요. 이것도 사과보니 슈퍼클럽. 그리고 이거 투나잇 또 입장이 이렇게 빨간하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분갈이했던 요 슈퍼 오션도 상당히 빨간한데 물이 탱탱해요.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빨간색을 좀 진하게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 이런 아이들은 제가 물을 줄 때 한 번씩 걸러서 줍니다. 살짝
다른 아이들은 화분에 줄줄 이렇게 성격 좋은 아이들은 화분에 줄줄 흐르게 줄 때 요런 아이들은 한 번은 충분히 주고요. 한 번은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주고 있어요. 그렇게 물 관리를 조금 구분을 해서 주시면 된답니다. 근데 이거를 하루씩 따로 빼서 물 관리를 하려면 좀 복잡하고 힘들어요. 이거 빼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물 관수를 할 때 뭐 분무기로 관수를 하시든 아니면 어쩌다가 저는 샤워기로 한 번씩 쫙쫙 뿌려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전체 관수할 때는 이렇게 빨강이 아이들은 한 번 걸러서 그냥 우이특이 젖는다 싶게 살짝만 그 지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유독 입장이 빨간 아이들은 물을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아껴서 관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금방 이렇게 지난 아이들은 밑입장에 물이 차는 걸 가끔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아이도 상당히 저희 집에서 오래된 아이예요. 이 아이는 햇빛이 밑에 있었는데 이렇게 치마를 두르고 있죠. 이 빨강이 아이들이 물이 과하면 입장을 이렇게 넓적하게 피는 현상이 있어요. 이렇게 피는 아이들은 물을 조금 아껴서 어느 정도 이 한 번 치마를 입으면 이 밑입장이 올라오진 않거든요. 그래도 물을 조금 약간 아껴가지고 가운데 입장이라도 이렇게 가운데로 치켜 세워서 모아질 정도로 그때까지는 물을 조금 아껴서 물관수를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주고요. 또 그 다음 파스, 물론 이제 봄에 충분히 성장도 시켜야 되고 혹시 이제 뭐 꽃대도 올려야 되고 자구도 달아야 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주고 한 번은 충분히 관수를 하고 그렇게 관수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경험상 이렇게 초록빛을 띄우는 아이거나 이런 아이들 있죠. 블랙 머스탱이랍니다. 이런 아이들은 상당히 성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은 충분히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는 봄하고 가을은 구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듬뿍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창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입장이 빨간색 이렇게 유달리 색감이 진한 아이들은 물을 조금 아끼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창, 자 이렇게 라인이 있다던가 상당히 예쁘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셔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린답니다. 이런 아이들은 뭐 2주에 한 번 정도 충분히 관수를 해도 별반 탈이 없더라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만졌을 때 전체적으로 땡땡하다 싶을 때는 한 번씩 걸러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만져봐서 입장이 약간 간 입장이 말랑말랑하다 싶을 때 그런 때 충분히 관수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빛이 성성한 이건 어리죠. 이것도 드라큘라거든요. 드라큘라인데 아주 물을 굉장히 빨리 흡수하는 편이고 성장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철학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왔는데 아직은 철화로 만들어지는 기미는 잘 안 보이는데 몸집이 이제 화분이 적다 싶게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더라고요. 이런 아이들도 물을 조금 아껴서 녹색이지만 어린 아이들은 물을 조금 아껴서 관리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어릴수록 성장 속도가 빠르고 웃자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색깔이 만연하게 들어오고 좀 2, 3년 다져진 아이들은 확실히 웃자람은 덜해요. 근데 이렇게 초록빛이 있는 아이들은 웃자람이 이 아이보다는 훨씬 빠르기 때문에 물을 조금 조절을 해서 아끼면서 그렇게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요거 길바금도 요것도 상당히 어린 아이입니다. 그리고 물이 과하면 이런 아이들은 얼굴을 이렇게 쫙 벌리죠. 이렇게 벌린 상태라면 물을 줄 때 한 번씩 걸러서 지나가고 안 주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 같은 경우는 어린지 묵은지 그거를 구분을 하시고 색깔로 구분하셔서 이렇게 유독 빨간 아이들 왜 그러잖아요. 이쁘면 까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물 관리를 하시면서 전체 관수를 하시더라도 살짝 지나가는 정도로 그렇게 물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자, 이 소인제 금입니다. 물론 저도 2번씩이나 실패를 했습니다. 이런 나무 형태로 자라는 아이들 중에서 이 줄기가 가늘은 아이들 중에 대표적인 아이죠. 이렇게 줄기가 가늘은 아이들은 대부분 저도 과습으로 보내는 적은 없어요. 물을 제때 못 챙겨줘가지고 그 줄기의 수간이 말라서 2번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관수를 조금 하는 게 좋고요. 줄기가 가늘은 아이들은 목대가 굵은 아이들보다 물을 한 번 정도 더 챙겨주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똑같은
입장이 통통한 아이라 하더라도요, 유달리 물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요. 요 방울복랑 금 종류랍니다. 금뿐이 아니에요. 이 방울복랑 종류는 무지든 호피 복랑 금이든 방울복랑 금이든 요거는 원종이죠. 물을 상당히 좋아해서 이런 아이들은 봄하고 가을은 거의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을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주 신경 써야 할 게 이 아이들은 물의 양보다도 통풍에 신경을 써야 돼요. 요 방울복랑만큼은 물을 넉넉하게 챙겨주되 이 화분 속의 수분을 빨리 말려주는 게 관건이랍니다. 화분 속의 수분이 오래도록 머물러 있으면 입장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물을 챙겨주되 바로 빨리 말리도록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이런 창턱이나 뭐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금이다 보니까 화상도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창턱 쪽에 바람이 좋은 쪽으로 자리를 이동시켜서 저 화분 속에 수분을 빨리 말려주면 그 나머지는 아주 무탈하게 까탈 없이 잘 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입장이 통통한 아이들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분류되는 성향이 좀 있더라고요. 다육이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물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이 다육이와 함께 생활하면 내가 키우는 아이들 성격을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처음 시작한 초보맘님들은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아이들하고 눈 맞춤하면서 성격을 하나씩 파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렇게 키가 크고 입장이 얇은 아이들은 물을 조금 더 챙겨주시고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고 색감이 진한 빨간 종류의 아이들은 물을 조금 아껴서 관리수를 하시고, 또 하나는 미인 종류요. 아까 저 바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입장이 통실하고 목대가 굵은 아이들은 몸에 지닌 수분 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도 물을 상당히 조금 아껴서 주시고, 이렇게 입장이 크고 넓고 풀일성을 갖고 있는 이런 아이들은 물을 한 번씩 더 챙겨줘도 괜찮아요. 요 둥근잎빛이요, 내가 요번에 흙갈이만 해줬거든요. 분갈이 하고 나서 진짜 얼음 땡하고 그대로 있더니 이렇게 얼굴을 좀 벌리고 물도 흡수도 하고 살짝 또 햇빛 들어오는 데라 색감도 잠깐 들어오고 이렇게 잘 있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많이 말씀을 드리면 입력하는데 좀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셔도 아마 뭐 절반 정도는 물 관리에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세부적인 그런 게 생각이 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이 없어요. 또 LED 등을 싹 켜놓고 오늘은 조금 이것저것 그동안 아파서 누워서 볼 일을 못 본 거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짱이맘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